안녕하세요. 혼자 공부하는 파이썬 36강객이고요. 이번 강의에서는 243페이지에 있는 확인 문제 1번을 한번 풀어보고 이 이전에 있는 조금 더 알아보기 1번과 2번을 살펴보면서 추가적으로 함수를 어떠한 경우에 사용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확인 문제 2번 같은 경우에는 지난 강의에서 언급했던 알고리즘 수학 퍼즐 강의 링크에서 거의 30분을 다루는 내용이기 때문에 해당 강의의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확인 문제 1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다음 빈칸을 제기함수로 만들어 리스트를 평탄화하는 함수를 만들어 보라고 합니다. 일단 제기함수를 사용하라고 하네요. 그리고 리스트 평탄화, 플래튼이란 중첩된 리스트가 있을 때 중첩을 모두 제거하고 풀어서 1차원 리스트로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실행 결과를 참고해 주라고 하는데요. 일단 코드를 보게 되면 플래튼이라는 이름의 함수가 정의되어 있고 아래쪽에 이그젠플이라는 이름으로 리스트가 3중으로까지 겹쳐져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원본을 한번 출력을 해보고 플래튼을 적용한 값을 출력을 해보게 되는데요. 코드를 최종적으로 실행을 했을 때 이러한 식으로 1, 2, 3, 4, 5, 6, 7, 8, 9가 모든 리스트 중첩을 해제를 하고 평탄화돼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평탄화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문제를 풀 때 리스트의 데이터가 리스트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요. 타입 함수를 사용을 해서 자료용을 판별할 때는 다음과 같은 코드를 사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타입으로 리스트를 감쌌을 때 이 값이 리스트가 true가 나오게 되면 이 녀석은 리스트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코드를 한번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책에 나오는 기본 형태를 한번 붙여놓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코드가 이 정도 되면 코드를 하나하나 입으로 설명하는 것보다 코드를 한번 입력한 다음에 어떠한 식으로 동작하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훨씬 더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한번 코드를 다짜고짜 입력을 해보고 함께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웃풋이라는 이름의 변수를 하나 만들고 이 녀석을 리스트로 초기화를 하고요. 이 녀석에게 리턴을 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언급했었던 함수의 기본 형태를 구성을 해줬고요. 이어서 for를 사용을 해서 저 데이터의 반복을 돌려줍니다. 이어서 만약에 이 녀석이 리스트인 경우 그리고 리스트가 아닌 경우를 구분을 해주게 되는데요. 리스트가 아니라면 숫자라든지 문자열이라든지 하는 어떠한 값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아웃풋에다가 append를 사용을 해서 아이템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책의 답을 보시게 되면 이러한 식으로 구성을 했는데 조금 더 통일감을 위해서 이 코드를 이러한 형태로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아웃풋 뒤에다가 아이템을 추가하는 코드이기 때문에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웃풋에다가 플러스 이퀄을 해서 자기 자신 플래튼을 실행을 하고 여기에다가 아이템을 전달을 합니다. 이 아래의 경우는 리스트가 전달돼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타고 들어가게 되겠고요. 그 내부에 있는 것이 또 리스트일 경우에는 재기적으로 자기 자신을 호출하고 리스트가 아닐 경우에는 아이템을 계속해서 추가하는 형태로 코드가 실행이 될 것입니다. 처음 보시게 되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약간 이해하시기 힘들 수 있는데요. 제기함수기 때문에 이걸 한 번에 이해하는 것은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드를 차근차근 읽어보시면서 분석을 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럼 한번 코드를 상콤하게 저장하고 실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실행해 보게 되면 원본 나오고 리스트가 평탄화되어서 1, 2, 3, 4, 5, 6, 7, 8, 9가 쭉 출력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리스트를 사용해서도 제기를 돌릴 수 있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리스트 평탄화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이 사용되는 기능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거 이외에도 다양한 리스트 플래튼, 리스트 평탄화 방법이 있는데요. 구글 등에서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서 어떠한 플래튼 방법들이 있는지 살펴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것들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 다음 절의 내용까지는 아셔야 할 테니까 일단 킵해 두시고 다음 절의 강의를 진행을 한 다음에 살펴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좀 더 알아보기 부분에서 함수를 사용하는 부분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실제로 만들어지는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 함수를 정말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함수를 사용하는 기본적인 이유는 가독성 때문인데요. 가독성이란 코드를 쉽게 읽을 수 있는 성질을 의미를 합니다. 한마디로 가독성이 좋은 코드는 쉽게 읽을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프로그래밍을 할 때는 속도와
가독성이 사실 두 가지가 큰 비중을 차지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C 언어 같은 경우에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지만 가독성이 좋게 코드를 작성하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뭐 당연히 못한다는 건 아니고요. 가독성 좋게 코드를 작성할 수 있는 상급자가 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라든지 노력이라든지가 굉장히 크다는 의미입니다. 반면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가독성 좋게 코드를 작성하는 것까지는 쉬운데 거기에서 속도를 생각하는 것이 약간 어려울 수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어쨌거나 가독성 좋게 코드를 작성할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함수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무슨 의미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좀 더 알아보기의 내용은 코드에 이름을 붙이는 건데 함수를 사용해서 코드에 이름을 붙이게 되면 가독성이 올라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코드를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어떠한 설명도 없는 코드입니다. 뭐 내용을 보게 되면 라디우스라는 변수에다가 인풋으로 숫자를 받아서 넣고 이걸 플롯으로 변환을 하고 2 곱하기 3.14 곱하기 라디우스를 하고 2 곱하기 라디우스 곱하기 라디우스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거를 이전에 보았기 때문에 이게 대충 무엇을 하는 코드인지 알 수 있지만 처음 이걸 보게 되면 대체 이게 무슨 코드인지 분석하는데 약간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석이라는 것을 넣게 되는데요. 주석으로 숫자 입력을 받습니다 하면 뭐 대충 보고서 이 위쪽은 숫자 입력을 받는 거구나, 그리고 아래쪽은 원의 둘레와 넓이를 구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아, 원의 둘레와 넓이를 구하는 코드구나 라고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석을 잘 사용하는 사람이 프로그래밍을 잘하는 사람이다라는 말도 있는데요. 실제로 함수를 잘 사용을 하게 되면 이러한 주석조차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를 변경한 코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함수로 number input이라는 것을 정의를 하고 getCircumference 그리고 getCircleArea라는 함수를 정의를 했습니다. 이 위쪽 코드를 다 생략을 하고 아래쪽에 코드 본문만 보시게 되면 라디우스는 넘버 인풋을 받아서 넣고 이어서 프린트로 getCircumference 둘레를 구한다, 이 라디우스로 같은 것이니까 쉽게 이것만 봐도 이게 무슨 짓을 하는지 이해를 할 수 있고요. getCircleArea 라디우스니까 뭐 원의 넓이를 구하는 것이겠구나 라고 이 함수의 이름만 보고서 이게 지금 무슨 짓을 하는 코드인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함수는 이러한 형태로 어떠한 코드의 단위에 이름을 붙일 때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냈던 책 중에 코딩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을 보시게 되면 한 줄의 코드라도 그게 의미를 갖는다면 무조건 함수로 만들어서 사용하라는 팁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함수를 사용을 해서 어떠한 코드의 행위에 이름을 붙이는 것은 정말 유용한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해당 내용은 C++ 책인데요. C++에서 뭐 함수를 많이 만들어도 C++ 같은 경우에는 요즘 컴파일러가 너무 잘 돼 있어서 한 줄로 함수를 만들게 되면 그게 실제로 내부적으로 처리가 되면서 알아서 그냥 함수를 사용하지 않고 코드를 꼽아주게 됩니다. 그래서 속도적으로 어떠한 영향도 없이 가독성이 증가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물론 파이썬은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요. 사실 파이썬이 처음부터 그 속도를 위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래밍 언어가 아니라 쉽게 사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프로그래밍 언어이기 때문에 그냥 이러한 형태로 한 줄이라도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 함수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이 좋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좀 더 알아보기 2번, 코드 유지보수를 좋게 코드를 작성하는 방법인데요. 예를 들어서 방금 살펴보았던 코드에서 3.14라고 적혀 있는 게 누군가가 이걸 보면 이게 뭔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이러할 때는 이걸 파이라는 변수로 빼서 3.14로 정의를 해서 2 곱하기 파이 곱하기 라디우스, 파이 곱하기 라디우스 곱하기 라디우스라는 걸 명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변수로 빼게 되면 예를 들어서 3.14라는 파이의 정확도를 3.14159까지 올리고 싶다라고 할 때 그냥 저 파이의 값만 변경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코드를 유지보수해서 변경을 할 때 이러한 식으로 만들면 유지보수성이 올라가게 되는데요. 함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함수를 사용하지 않고 어떠한 HTML 태그를 조합하는 코드가 있다라고 해봅시다. 사실 이 코드를 보면 우리가 이게 뭐하는 코드인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P라는 이름의 태그를 양쪽에 만들고 이 내부에다가 포맷 함수로 안녕하세요, 간단한 HTML 태그를 만드는 예입니다 라고 넣는 것인데요. 이렇게 코드를 작성을 하게 되면 지금 다음과 같은 형태로 출력이 될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가
그냥 단순하게 P로 감싸지 말고 P 클래스 컨텐트 라인으로 감싸주세요 라고 요청을 했다라고 합시다. 만약에 함수라든지 변수를 추가적으로 활용하지 않았다면 이 코드들을 하나하나 모두 수정을 해야 할 겁니다. 이 수정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실수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함수를 사용을 해서 처음부터 P라는 이름의 함수를 만들고 여기에서 포맷을 리턴을 하게 하고 이렇게 분리해서 코드를 사용하게 만들었다면 이 함수를 수정하는 것만으로 요 위의 코드에서 아래 코드로 수정하는 것만으로 P 태그의 클래스라는 이름을 전부 다 한꺼번에 실수 없이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함수라든지 변수를 사용을 해서 쓸데없다 싶을 정도로 코드들을 어느 정도 적당하게 분리를 해두게 되면 코드의 유지 보수성 향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쓸데없이 말을 하는 걸 싫어해서 지금까지 좀 더 알아보기 중에 요건 뭐 사족이니까 혼자 읽어보세요 등으로 넘어온 게 많은데요. 이 두 가지는 정말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책의 내용을 한 번 더 읽어보시면서 차근차근 어떠한 식으로 이 함수를 활용을 하는지, 어떠한 식으로 코드에 함수로 이름을 붙이는지, 어떠한 식으로 함수로 코드 유지보수성을 좋게 하는지 살펴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되겠고요.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